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2차 전지 매도한다면 삼성이 올인하는 저평가 이 기업 무조건 사야지만 큰돈 법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것이냐. 자,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외국인이 뭐하고 있다. 굉장히 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뭐합니까? 바이 코리아를 외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출 감소라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수출로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내수보다는 수출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국내 증시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고 경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도 사실 뭐 하고 있다고요? 이런 악재 속에서도 이번 달에 들어서만 1조 4천억이 넘어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분명히 보여지는 실적이라든지 보여지는 분위기조차는 좋지 않음에도 매수를 한다. 어떠한 기대하는 바가 있겠다라고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과연 외국인들이 왜 매수를 할 것인가? 자, 뭐 때문에 매수를 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에 착안하여서 수출 반등 시점을 노린 외국인 매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업의 실적 악화와 함께 증시가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나올 것은 다 나왔고, 이게 악재가 반영될 것 다 반영됐고, 수출 반등 시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실적 악화에서 실적 호재로서, 실적이 이제 긍정적으로서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뭐 한다? 주가 반등을 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수출 반등 시점을 노리면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나온다라는 거는 들어온다는 거는 지금 자리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바닥의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찌됐든지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외국인 역시도 수출 반등 시점을 노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출 반등 시점이 언제 정도에 나오느냐를 예상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거기 관련해 가지고 사야 될 종목이라든지 우리가 기대 수익을 보기 위한 기간 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뭐라고 해요?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는 4월이 지금 뭐예요? 수출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달 초에도 수출이 줄었으나 차량 중심 반등 조짐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한다? 여기도 나오지만 반도체 대신 자동차 싱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적자와 수출 감소에 허덕이고 있지만 자동차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바닥을 찍고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뭡니까? 수출 반등을 노린다 했거든요. 근데 이 수출 반등이 지금 어느 정도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게 뭐다? 자동차라는 거예요. 자동차.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도 반도체 대신 자동차 싱싱.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상에 제가 최근에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외국인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자동차의 수출 증가에 따라서 뭡니까? 이 실적이 증가한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업종이라든지 기업이라면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왜 또 매수 기회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여기도 나와 있지만 사실상에 4월 수출 바닥 찍고 반등 모색하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1년, 2년 뒤에 반등한다도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를 봤을 때 이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다. 4월 들어서 지금 코스피가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장기 상승 국면 진입 가능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보다시피 지속적으로 이제 쭉 하락하던 이런 코스피가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이게 뭐다? 장기 상승 국면 진입 가능성이라는 거잖아요. 즉 장기 상승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상 봤을 때 대세 상승, 대상승이라는 거예요. 대상승.
뭐 이것도 뭐 상승이라고 이렇게 뭐 찔끔찔끔도 상승이라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지 제가 보는 관점에 이런 상승보다 장기 상승이라는 거는 거의 그냥 이런 상승이라 봐야 되거든요. 저는 분명히 이 시장 자체가 지금은 뭐다? 다시 한번 대상승이 다가오는 그런 초입 구간이다라고 이 시장의 분위기는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자,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지금 당장 뭐예요? 시장의 바닥을 다지고 수출에 관련된 반등을 모색하는 건 뭐다? 자동차라는 거거든요, 자동차. 그럼 앞으로 향후 뭐 할 수밖에 없다. 이 시장이 상승으로서 이렇게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자동차 관련된 이 수혜주들이 시장은 올라감과 함께 더 큰 상승을 가지고 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보면 좋은 건 뭐다?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그래서 앞으로 이 세 가지 뉴스,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고 있고, 지금 뭐 수출 바닥 찍고 반등 모색하고 있고, 뭐 장기 상승 국면이고, 이런 뉴스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지금 우리가 저가에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특히나 그러면 이러다 보면 자동차 관련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도 사실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도 반도체 포함된다는 것도 이야기도 많이 했고, 자동차 관련해서도 우리가 다 따로따로 나눠놓고 본다고 하면은 2차 전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매수를 뭐 업종 테마가 사실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살 것인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래도 이런 이 업종 테마를 놓고 봤을 때 공통된 건 뭐다? 자동차는 대다수가 부품이라는 거예요. 부품. 애초에 완성차가 아니라고 하면은 완성차도 뭐 사실 똑같긴 하겠죠.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는 부품을 하나하나 공급하고 받아와 가지고 뭐예요? 하나의 완성차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부품이 제일 큰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서 이게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도 봤을 때 아까 했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해서 부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뭐다? 최대 품목이 지금 반도체에서 자동차 부품, 수출 1위 부품이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반도체로서의 이런 산업혁명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줬다고 하면은 지금은 수출 관련해서는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부품 쪽으로서의 수출 1위가 바뀌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분명하게 자동차 부품 이쪽으로서 그냥 다른 거 다 버리세요. 자동차 관해서 다른 건 기억 못해도 됩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되는 모멘텀을 사야 된다. 그래야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수혜와 함께 바닥에서의 저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다. 이것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서는 뭐예요? 시장 자체에서는 뭐 내연차가 아직 안 죽었다라고 뭐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 자동차 부품주를 볼 때도 뭘 봐야 된다? 전기차 효과에 질주했던 2차 전지주가 죽으면서 뭐로 본다고요? 이 자동차 부품주가 기대주가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이걸 보면 조금 우리가 아이러니한 게 2차 전지주에서 다시 자동차 부품주가 기대주가 된다. 라고 현재 시장 4월 24일 뉴스죠. 지금 현재 시장에 바라본다라는 거는 사실 좀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요. 어떤 관점이냐고 하면요. 이제 2차 전지주도 테마가 돈다 했잖아요. 그제는 뭐 리튬이라든지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테마였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배터리였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2차 전지 중에서도 다시 2차 전지 부품주로서 시장이 바뀌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자동차 부품과 2차 전지 이런 쪽으로도 좀 동시에 모멘텀을 가지고 가면 더 좋을 수도 있다 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 자, 그거와 함께 어쨌든지 지금 우리가 이 자동차 산업을 본다라고 하면은 과연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를 봤을 때 사실 보통은 자동차는 뭐예요? 완성차 업체라고 하면 현대차라든지 기아. 그래서 보면 여기 나오다시피 뭡니까? 현대차라든지 현대차 그룹이 2030년도까지 24조 원을 전기차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자동차 관련돼 있는 부품주들이 저평가 있고 달릴까 뭐 이런 모멘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기존의 자동차 부품, 자동차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런 쪽으로서의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서의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은 좀 다른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늘 우리나라에서 강한 이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든지 삼성전자가 관여하는 거거든요. 현대차가 백날 관여한다 해봐야 종목이 단기적인 상승세는 나올 수 있지만 이거 뭐 현대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좀 죄송한 발언이긴 하지만 단기적인 상승세 나올 수는 있지만 뭐 강하게 뭐 점상 랠리라든지 뭐 2, 3, 400%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 거의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보면은 4월 13일에 현대차 그룹이 24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기차 관련된 아니면은 그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이 지속적으로 점상 랠리를 쭉쭉쭉 가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이번 이 자동차 관련해서도 엮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엮어서 조금 종목이 상승 파동을 가져가는 걸 좀 노려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분위기에 봤을 때 삼성전자 역시도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산업 사실 뭐 하만만 놓고 봐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동차 하만도 스피커 쪽으로는 자동차 부품으로도 좀 엮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삼성도 자동차 부품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상. 그 실질적으로 봐도 뭐합니까? 이재용 회장이 자동차 부품 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 최소 뭐 쭉쭉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고 하면은 최근 삼성이 디스플레이 OLED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성을 가져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삼성이 더 투자하고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죠. 뭐합니까? 삼성이 전장용 올레드 디스플레이 힘을 쏟는 배경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뭐다? 자동차 부품 사업 확대와 관련한 지시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뭐예요?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발언을 봤을 때는 자동차 부품 사업에 대한 이런 투자,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게 2023년도에 들어서 갑작스럽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이거는 과거에도 보면 2020년도인가요? 보면 뭐라고요? 2020년도 이때도 뭐 한다? 자동차 부품 점검 나선 이재용 부회장 이야기하면서 혁신 이끌자.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부품에 대한 투자와 함께 이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함께 이끌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과거의 발언을 본다라고 하면은 진짜 미래 먹거리로 이끌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도 직접 챙기는 뭐다? 전장이란 거죠, 전장. 전장이란 거 사실 뭐 나와 있다시피 차량용 전장, 전자장치, 뭐 차량 전장, 전자부품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좋은 건 뭐냐고 하면은 자, 어쨌든 2차 전지 부품이라는 거는 이거 사실 2차 전지 부품, 차량용 부품은 이게 전장 부품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장품. 전자장치기 때문에 알다시피 대다수의 기업 이런 것들은 전기차겠죠, 전기차. 물론 자율주행 이런 쪽에도 속하긴 하겠지만 보통의 정장 장비, 뭐 전자부품으로 넘어갈 때는 전자부품이기 때문에 전기차로 엮는 게 조금은 낫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기존의 자동차 부품, 모멘텀까지 가져가는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냐? 삼진 L&D라는 종목이에요. 삼진 L&D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다? 삼진 L&D 차 부품 사업,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사업이겠죠. 기본적으로 삼진 L&D 자동차 부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의 성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인데 이 삼진 L&D를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뭐냐? 아까 했다시피 자동차 부품인과 동시에 뭐예요? 과거에도 뭐한다? 테슬라 부품 공급업체 삼진 L&D 얘기하면서 이 삼진 L&D 같은 경우는 원통형 2차 전지의 뚜껑 역할하는 가스켓을 70%가량 공급하면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어쨌든 2차 전지로도 엮이는 그런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전기차로 엮인 건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삼진 L&D 같은 경우도 과거 삼성전자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삼성도 계속해서 차량용에 대한 시장 선점 이런 것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전기차 시장 선도 도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삼진 L&D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이런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 뭐 2차전 전기차겠죠. 그런 관점에서의 아니면 현재 그냥 기본 차량용 부품에서의 이런 차량용 부품 관련된 모멘텀으로 삼진 L&D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삼진 L&D가 뭐 사실 바닥이라고 생각은 해요. 보다시피 이제 최근에 5천원대에서 이제 조정을 주면서 여기 지켜줘야 될 자리, 저항 자리 뭐 이런 거 지켜줘야 될 자리 지켜주면서 반등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항 자리에서 지금 맞고 빠지는 모습.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300원에서 한 3,000원, 3,100원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잘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서의 앞으로의 시장 상방에서 이런 부품 관련돼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수출로서의 이 1위를 차지하면서 시장에 대한 바닥을 다지고 시장을 끌어올려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진 L&D 같은 종목도 현재 이 5천원 돌파와 함께 신고가 단기 이 쌍봉이 아니죠. 이 쌍봉 맞고 죽은 구간에서의 고점 7천에서 9천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입 인베스트먼트의 강평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